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새벽에 있는 유럽 챔스 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C조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고, 첫 번째 경기는 풀젠데 바르셀로나, 두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데 인터 밀란으로 두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 풀젠데 바르셀로나부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풀젠데 바르셀로나 경기죠. 두산 아레나에서 풀젠 홈 경기가 치르고, 현재 C조에 꼴찌를 하고 있죠. 4위. 승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5패로 지금 승점 0점으로 하고 있고, 풀젠의 5경기 팀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5경기 중에 3승 2패 11득점 9실점, 그 다음에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 3경기. 홈에서는 1승 1패 5득점 5실점, 원정에서는 2승 1패 6득점 4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랑 붙었냐면 미넨한테 4대2로 지고 야볼로나한테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니카한테 3대1로 이겼고, 그 다음에는 인터밀란한테는 4대0으로 졌고, 마지막 질린 체코리그에는 3대0으로 원정에서 이기면서 경기가 끝났죠. 5경기 팀 성적. 풀젠은 체코 1부 1위고, 조 4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4위 확정이죠. 더 이상 챔스에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경기죠. 풀젠한테는 홈에서의 마지막 유종임이라도 거둬야 하는데, 상대방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에도 분명한 상황이죠. 지금 내일 또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랑 또 붙습니다. 플랜 A를 그다지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탈락이 확정된 인테르전에서도 플랜 A 전술을 바꾸지 않고 본인들의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던 모습을 한번 보여줬고, 내일은 또 바르셀로나 경기이기 때문에 딱히 전술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리그에서도 보여주는 공격적인 플랜을 그대로 들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코라 챔스 한 골의 주축으로 한 선수들이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는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의 공격에 의존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풀젠도 수비 시 중앙을 틀어막는 형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전력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반부터 대략 실점을 활용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실점 확률 자체는 높지 않을 거라고 봐지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풀젠은 일단 챔스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바르셀로나에 의미 없는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일단은 대량 실점으로 큰 전력들한테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풀젠은 보여줬죠. 내일은 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경기 붙는 일단 정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자 이제 바르셀로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풀젠이랑 붙는 경기고, 두산 아레나 원정으로 날아가서 바르셀로나가 붙죠. 바르셀로나는 1승 1무 3패로 승점 4점에 C조의 풀젠 위에 있는 3위입니다. 그리고 바세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3승 2패 9득점 6실점을 했고, 홈에서 3경기, 원정에서 2경기 치렀죠. 홈에서는 2승, 원정에서는 1승, 무는 없고 1패 1패 각각 1패씩 했고, 홈에서 득점은 7득점, 원정에서는 2실점, 실점은 홈에서 3실점, 원정에서 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3대1로 졌고, 비아레알한테는 3대0으로 이기고, 빌바오한테는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미넨도 3대0으로 졌고, 발렌시아한테는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서 일단 마지막 경기는 승을 가져왔죠. 2시즌 연속으로 조별리그 탈락. 일단은 바르셀로나도 지금 챔스리그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도 딱히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1승은 더 가져가려고 하겠죠. 일단 발렌시아를 잡아내면서 리그에서 흐름은 잃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는 맥 빠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굳이 주전 선수들을 선발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바르셀로나도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챔스 5골 등 주력 선수들이 벤치에 대기하거나 휴식이 취할 가능성이 높죠. 차라리 챔스는 탈락했으니까 이제 후보 애들이 나오겠죠. 굳이 주전 애들이 나올 필요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리그에 더 힘을 실을 뿐이지
여기에 챔스는 떨어졌기 때문에 챔스에는 경기에 주전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란 등 그동안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는 선수들이 대거로 선발로 나올 전망이고, 로테이션을 돌려도 전력상으로는 크게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풀젠보다는 전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자체는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죠. 자, 이전 경기에서도 67%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왔음에도 유효슈팅 2개 그치는 결정은 난조로 인해 1대0 신승을 거두는데 그쳤으며, 결국 레반도브스키의 골이 바르셀로나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브스키가 주처하면은 별로 골이 안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반도브스키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결정력 생기기보다는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도 내일 이 체코리그 풀젠이랑 붙었을 때 전력 차이는 좀 나지만, 아마 주전들이 안 나와도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일단은 봐집니다. 약팀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바르셀로나 정보를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 최종 결론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경기 양상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풀젠 대 vs 바세 경기죠. 자,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조금은 우세합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주전이 안 나와도 전력 부분에서는 풀젠보다는 더 좋다고 나와집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주전 멤버들을 총동원할 사항은 아니지만 풀젠과 바르셀로나의 전력 차이는 생각보다 큰 편이죠. 자, 리그는 달라도 체코 리그에서는 풀젠이 먹히는 장면이 들어와도 지금 챔스 같은 경우는 전 리그에 잘하는 상위 팀들만 나오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분데스리가 아니라 라이가 바르셀로나의 리그에 지금 차이가 조금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아직도 바르셀로나의 득점 루트인 레반도브스키도 홀로 책임지고 있습니다도 해도 강은이 아닌 상황이고, 레반도브스키가 휴식을 취한다면 이전 발렌시아전처럼 점유율이 다득점으로 이어지는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업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전 부분이 다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더 올리고 리그에 더 힘을 실을 것 같기 때문에 골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바르셀로나 승이 더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미넨 대 인터밀란입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미넨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두 팀은 C조에, 아까는 C조의 하위팀을 보신 거고, 이번에는 상위권 1, 2팀 확정된 애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알리안츠 아레나에 미넨이 홈 경기에서 치르고 5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승점은 15점에 C조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챔스에 확정됐죠. 자, 올라가는 부분에서. 자, 미넨 5경기 팀 성적은 다 전승을 했습니다. 자, 홈에 5경기 중에 홈에서 2승, 원정에 3승, 무패는 없고, 득점도 어마무시하게 했죠. 경기당 4골 이상 정도 넣을 정도로 득점력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득점은 21득점에 홈에서 11득점, 원정에서 10득점, 실점도 엄청나게 최소화할 정도로 경기당 1.1시점 할지 말지 1시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점에 홈에서 2실점, 원정에서 2실점을 했고, 자, 누구랑 붙었냐면은 프라이부르크한테 5대0으로 이겼고, 아우쿠스부르크한테는 5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한테도 2대0으로 이기고, 바르셀로나한테도 3대0으로 이기고, 마인츠한테도 6대1로 이기면서 지금 최근 5경기는 전승을 달리고 있죠. 자, 최근 9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아주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죠. 이제야 미넨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 경기 3대0의 바르셀로나를 잡아내고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황이고, 자, 이번 경기에서도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 지더라도 일단은 미넨은 조 1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2등은 지금 1무 1패를 있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미넨이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도 1위를 확정으로 C조의 1위로 마감이 되는 거죠. 자, 월드컵 전까지 주중 경기를 계속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주력들에게도 휴식을 줄 가능성이 높고, 부상으로 결장이 길었던 노이어, 자, 산에 시즌 5골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도만 제외하면은 자비처, 텔 6경기 2골 등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선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죠.
자, 문제는 올 시즌 포칼에서조차 그다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지 않았던 점이고 아우구스부르크와의 포칼 경기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스타니시치, 나바너 등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주전과 비주전 경기력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테르도 로테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전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핵심 주전 선수들과 그 다음에 선발로 못 나온 선수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미넨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넨은 내일 경기 같은 경우도 로테이션으로 충분히, 저도 일단 1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이번에는 휴식을 한번 더 취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지만 핵심 다는 빼지 않을 거고 핵심 몇 명만 빼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에른 미넨에 대한 정보였고, 자, 인텔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이제 미넨은 봤으니까 인터밀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밀란은 내일 알리안츠 아레나의 홈 경기 원정 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현재 3승 1무 1패로 승점 10점에 2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 5경기 한번 성적을 보시면은 5경기 중에 4승 1무 득점 16경기가 실점 60점으로 인터밀란도 지금 최근 5경기도 나쁘지 않고 좋은 상황입니다. 홈에서는 3경기, 원정에서 2경기, 홈에서는 100%에 대한 승률 3승을 다 거뒀고 경기당 3골씩 넣을 정도로 멀티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자, 원정에서는 1승 1무 득점 7득점과 실점은 6실점. 자, 이 경기를 누구랑 붙었냐면은 바셀한테는 앞전에 원정에 3대3으로 비겼고 샬레르니한테는 2대0으로 이겼고 피오렌티나한테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자, 풀젠한테는 4대0으로 이기고 샴푸도리아 마지막 경기 3대0으로 이기면서 인터밀란도 지금 분위기가 미넨만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풀젠은 대파하면서 16강 진출에 확정을 지었고 이 경기를 이겨도 조2의 진출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테르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가능성이 높죠. 일단 미넨과 인터밀란은 1등과 2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경기입니다. 리그 일정도 꽤 빡빡한 상황이고 유벤투스, 아탈란타, 나폴리도 시일 내에 만나게 될 예정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에게 대대적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카쿠도 시즌 1고 폼에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아체르비도 출전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다만 인터밀란이 이번 경기에도 주도권을 잡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 원정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아체르비의 기동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 라인을 올릴 때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할 직선적인 공격에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다득점을 노리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 경기를 말하는 게 루카쿠는 다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루카쿠를 실험할 몸을 풀라고 일단 루카쿠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 일단은 원정 경기에서 그래도 미넨이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미넨 홈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이 그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경기 양상으로 넘어와서 최종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입니다. 자, 미넨과 vs 인터밀란에 대한 자 최종 결론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홈 경기를 가진 미넨이 조금은 우세한 경기가 될 듯 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팀 모두 순위가 결정된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높죠. 이거는 1, 2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넨 주력 선수들이 잔해 노이어 복귀 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 상황이라 미넨과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 인터밀란도 아체비리의 기동성 이슈로 인해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루카쿠를 통해 직선적인 공격에 의존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원정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득점 가능성은 바이에른 미넨이 더 높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미넨이 골이 안 터져버리면 이 경기는 골이 많이 안 터질 것도 봤고 일단 로테이션 경기를 치를 거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딱히 골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천픽으로는 일단 저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두 팀 다 의미 없는 경기지만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미넨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 경기의 최종 결론은 저득점과 민앤승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기까지 자 경기 결과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보자 11월 2일 자 유럽 챔스 리그로 두 경기를 한번 초안 분석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풀젠 대 바르셀로나, 미넨 대 인터밀란으로 초안 분석으로 한번 이론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고, 자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많죠. 이 토트넘 경기도 있고 뭐 다른 경기도 많으니까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시면은 파란색이랑 오른쪽 위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또 링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가족방까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다 가능하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의 초안 분석이었습니다.